안녕하세요. 매력적인 그림책의 세계를 안내할 그림책지기 림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굉장히 철학적인 제목을 가졌는데요. 내 안의 새는 원하는 곳으로 날아간다입니다. 이 책은 그림책은 아니에요. 그래픽 노블이라고 해서 만화와 소설의 중간 형태의 책입니다. 그래픽 노블은 일반 만화보다 철학적이고 진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스토리의 완결성을 가진 단행본 형식을 띠고 있고요. 책의 주요 내용은 베타 한손의 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베타 한손의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20세기 초에 스웨덴의 농촌 마을이 배경입니다. 세계대전이 있던 시기고요. 여성의 사회적 인식이 높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여성들은 대부분 집안일을 돕는 역할을 당연하게 해야 됐고요. 초등교육을 마친 다음에는 그 이상의 공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전이무용을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베타 한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내가 새라면 나는 날아갔을 거야. 마을에서 훌쩍 벗어나 머나먼 곳으로, 내가 나일 수 있는 곳으로. 아무도 나를 소리쳐 찾지 않고 스스로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한 손에 작은 무언가를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데, 이거는 그 베타 소녀가 진흙으로 만든 새예요. 자기 모습이기도 한 거죠. 꿈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은 자기 모습이기도 하고요. 내 자매 중에서 베타가 자기 실현의 욕구가 가장 큰 사람임을 나타내는 그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장면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느님의 등 뒤에 하와가 있다. 자기가 만들어질 차례를, 자기도 눈에 보이기를, 생명을 얻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가끔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거기에 이르려면 내 소망을 비밀로 해야 한다. 침묵해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면으로 보이지 말아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굉장히 대비되는 그림인데, 여성임을 강조하는 속옷이나 다양한 복장의 옷차림을 배경으로 그 위에 천지창조의 그림이 있잖아요. 이거는 베타 한손이 굉장히 기존의 여성의 모습대로 살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도 읽히거든요. 이 그림이요. 그죠? 이 베타 한손은 천지창조를 보고 하느님이 아담 대신에 자신을 창조한 것처럼 느낀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아담이 되는 거죠. 하와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 소망을 비밀로 해야 한다. 침묵해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면으로 보이지 말아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이 마음을 알 것 같은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내 꿈을 말해버리면 내 꿈이 사라지거나 달아나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화가를 꿈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베타 한손이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소망을 가득 품은 베타의 마음이 느껴져요. 자, 세 번째로 볼 그림은요. 시냇가에 있는 베타 한손의 모습이에요. 시냇가에 베타 한손이 뭔가를 골똘해서 진흙을 빚어가지고 새를 만들려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살펴본 장면도 개울에 있거든요. 베타 한손이 자기 꿈에 관련돼서 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 소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은 새가 있는 나무고요. 또 이렇게 집 앞에 있는 개울이에요. 여기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공간인 거죠. 나는 살그머니 집 앞 개울로 나간다. 진흙이 물 밑에서 빛나고 있다. 나도 모르게 진흙이 제 모습을 빚어낸다. 저절로 그렇게 되고 있다. 갑자기 손바닥에 움직임이 전해진다. 작은 새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날개가 돋아나려 한다. 너무 세게 움켜쥐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손바닥을 폈다. 그러자 진흙새가 날아오른다. 베타한손이 자기 꿈을 위해서 자주 찾아가는 장소가 나무 위하고 집 앞의 개울인데요. 이 곳은 자기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몰두할 그런 굉장히 소중한 공간으로서의 그 베타한손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인 거죠. 마지막 장면 살펴볼게요. 한쪽 귀퉁이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있고요. 모든 시선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향해서 이렇게 뻗어 있어요. 이 화가의 길을 갈 거다라는 굉장히 확고한 의지와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런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몸이 꿈틀거린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 모든 것을 종이에 옮기고 싶다. 내가 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곳을 떠나려니 조금은 두렵다. 그러나 떠나야겠지. 원하는 곳으로 날아가야 할 새 한 마리가 내 안에 있으니. 여름이 끝나면 나는 간다. 새 학교로, 새 도시로. 내가 나다울 수 있는 곳으로. 베타가 아담이 꼭 자신 같다고 여겼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신으로부터의 계시와도 같은 그런 화가로서의 꿈을 이제 이루려고 발걸음을 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조건들 가운데 나를 지지해줄 사람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술을 사랑하는 외삼촌이 있었고요. 자신을 아플 때 돌봐주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림을 좋아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꿈을 지지해주는 엄마가 있었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베타한손이 자신의 꿈을 더 확고하게 하는 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죠. 이 책 제목인 내 안의 새는 원하는 곳으로 날아간다는 이 베타의 일기 가운데 나온 구절이기도 한데요. 꿈에 대한 작가의 의지하고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완성하는 거 참 멋진 일이고요. 여러분들 모두 그 꿈을 위해서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내 꿈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매력적인 그림책으로 찾아뵐게요.